잠깐 물 한 모금 시간 브레이크 타임 가질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타이틀 바꾸고.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진짜 힘이 안 들어가네요, 몸에. 자, 하나하나씩 볼까요? 아까, 뭐죠? 리플 가자님이신가요? 질문 주신 거를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IMF가 이제 IP 이용해서 본인들이 XRP 비슷한 거 이용해서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얘네가 XRP의 비즈니스 모델 그대로 해서 시도해 버리면은 XRP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 근데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를 또는 이제 다른 블록체인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의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언급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그겁니다.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금융 시스템, 예를 들면 은행을 얘기하면 은행 서버에 갖고 있는 우리 사용자들의 계좌 같은 경우는 은행 서버에 모든 걸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해킹당하거나 또는 은행 자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우리 계좌를 해까닥 해버리면은 노답이죠. 왜냐하면 은행이 본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좌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적으로 은행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 또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해당 은행 자체가 뻘짓을 해서 돈을 다 날려먹어갖고 고객들의 돈을 이거를 지불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망하는 경우에 우리의 돈은 어떻게 되죠?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죠.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로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서 이런 특정 주체에 의해서 완벽하게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산화돼서 여러 주체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 DLT라는 게 나왔죠. 분산원자.
그래서 그 기술 이용해서 쓰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분산원장을 진짜 말 그대로 원래 본래 의미대로 분산화돼서 이렇게 탈중화시켜서 운영을 하려면은 컨센서스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원장을 이제 누구나 다 뭐 프라이빗 네트워크,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닌 이상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중지불 문제, 돈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두 배로 뻥튀기게 되거나 복사되지 않아야 되고, 더불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 적절한 권한을 갖고 이 컨센서스, 원장 간의 이런 이동 간의 이런 모든 트랜잭션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그 컨센서스를 정확하게 이뤄내는 게 중요한데,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IMF가 이제 와서 만듭니다. XIP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놨다가 이름만 바꿔서 만들던지 아니면 새롭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XRP 같은 경우도 이 컨센서스 이루기에 리프사가 굉장히 노력했죠.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엔티티 데이터, 기타 등등의 좀 유명한 기업들을 참여를 시켰잖아요. 컨센서스의 이런 독립성을 이루기 위해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프사 보유하고 있는 밸리데이터를 20% 이하로 내렸죠. UNA 같은 경우는 이제 20%쯤 되는데, 전체 밸리데이터 대비로 따졌을 때는 리프사 한 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놨죠. 그러니까 IMF도 할 거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맡길 거죠? IMF 혼자서 밸리데이터 돌릴 건가요? 그러면 그거 중앙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각국에 있는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또 하나의 중앙은행인 거잖아요. 전 세계의 중앙은행. 근데 아까 말한 본질적인 문제가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IMF가 해킹당하거나 IMF가 특정 나라에 의해 약간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뭔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탈중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특정 나라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IMF에. 그리고 사실 IMF가 그 만든 블록체인, 사실 그 나라가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죠. 완벽하게 탈중화에 대한 얘기를 못하죠. 시스템적으로 탈중화가 돼 있어야지 이런 리스크도 사라지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IMF가 새롭게 만든 그 네이티브 에셋, 그 가치, 유동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죠? 시간이 걸리겠죠. 만들더라도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날 이거를 만들어내면 강제적으로 쓰게 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마찬가지로 쉽지 않죠. 사실 거꾸로 이렇게 IMF가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거를 갖춰주고 있는 뭔가를 쓰는 게 낫죠. 동시에 본인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그걸 쓰더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쓰는 게 낫지, 본인들이 힘들게 새로 만든다고, 그리고 또한 새로 만든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보면은 그렇게 IMF가 XRP의 라이벌 같은 거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갑작스럽게 쓰는 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걸로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MF 관련된 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나님 확인했습니다.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미도님 얘기는 치킨 저도 먹고 싶네요. 자꾸 누가 치킨 얘기하시죠? 같이 먹어요. 라미도님 얘기 한번 보죠. 가상통화는 화폐 금융상품 아니다. 첫 국제회계 기준. 이 기사가 떴는데 뭔가요? 저도 관심있게 봤던 기사인데요. 그 국제회계기구라고 있었다고 하네요. 전 그 존재도 솔직히 오늘 알았습니다. 기사로. 미리 알고 있지 못하고 그 존재가 있다는 걸 방금 언급하신 기사를 통해서 알았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국제회계기구의 판단으로는 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재무 또는 회계 쪽 업무를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참고로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XRP와 리플 관련돼서
볼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은 어쩔 수 없이 XRP와 리플에 대해 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알게 됐는데요. 보면은 그 재무제표상에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비통화나 통화 이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계정 과목을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참고로 비통화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체감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달러나 원화 같은 거는 통화로 표기가 되거든요, 분류로. 그런 우리가 피아트 커런시라고 부르는 또는 커런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국제회계기구에서 결정한 거는 재고자산, 즉 비통화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리플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XRP를 결국에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게 만들려는 게 최종 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외환시장의 그런 화폐들과 동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희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분류상에 통화로 분류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오늘 기사에 따르면 국제기구는 오늘 일단 이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 내려놓은 거는, 야, 재고자산, 즉 비통화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낸 거죠. 사실 리플사가 원하는 방향의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막 되게 안 좋아, 상황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중간 단위의 그냥 오늘날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거지만, 어쨌든 리플사가 원하는 방향의 결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너구리 님이 얘기 꺼내신 트럼프와 주커버그의 만남은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둘이 만났는데 뭐 비밀 얘기 많이 했겠죠. 사업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언급은 할 수 있겠죠. 리브라 때문에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진을 해볼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뭐 리브라 때문에 만났다, 주커버가 만나서 트럼프 형, 나 리브라 한 번만 해보자, 돈 줄게, 얼마면 돼? 이렇게 딜을 하고 온 것 같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뭐 가능성만 주구장창 꺼내다가 끝날 일이죠. 뭔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뭐 했던 얘기가 나중에 결과로서 뭔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되겠죠. 굳이 뭐 트럼프랑 주커버그 만난 거 같고, 야, 1번 가능성 리브라 때문에 비자금을 주러 갔다, 2번 가능성 페이스북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나, 뭐 이런 얘기들 해도 의미가 없죠, 크게.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너구리님처럼. 근데 저는 그 얘기 가능성을 나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얘기를 해도. 저는 그냥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영님 힘내세요. 많이들 힘드시겠죠.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가장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XRP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건강이나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뭔가 불행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XRP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것보다 최악이 그건 것 같아요. 손실도 손실대로 있고, 그리고 뭐 가정이 행복이 깨지거나,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을 잃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잃다든지 아니면 삶이 불우해지거나, 이게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물론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이나 행복 이런 거랑 다르게 돈은 그래도 손실이 되더라도 차근차근 벌어나가면 돼요. 물론 그 손실이 되게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겁겠죠, 액수에 따라서. 하지만 그거보다 더 되돌릴 수 없는 거는 진짜 건강과 행복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의 행복, 만족도. 돈을 잃더라도 그런 거는 잃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진짜 크나큰 피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소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건강을 잃거나 본인의 삶이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리브라요? 뭐 리브라 모르겠어요. 저는 별 생각이 없어갖고 리브라에 대해서. 오픈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또는 안 돼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리브라. 그냥 요즘에 리프사가 하는 거 보면은 재밌을 뿐이에요. 리브라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입장은 어떤지도 되게 궁금해요. 아마 리브라 쪽에서는 그닥 달갑진 않을 겁니다. 매번 리브라 끌어들여갖고 비교하면서 까고 있으니까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그것도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아하, 길을 걷는 사람 중에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표정이 심각해 보이면 저 사람도 리플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통합 패권 안 내주겠죠. 혜연비님 어서오세요. 오라오라. 혜연비님 살아계셨네요. 제주도 요즘에 태풍에 엄청나게 습격을 받는데 괜찮으신 거죠? 늦으셨으니까 지각에 대한 페널티로 한 1억 XIP만 에어드롭 좀 감사합니다. 뭐라지? 갑자기 명칭도 생각이 안 나네요. 할부로 하셔도 돼요. 할부로. 아, 제주도에서 딴 데 다녀오셨어요? 아, 탈모요? 아하. 빵 CEO 멱살을 잡고, 내 머리 내놔 이러겠네. 내 머리 내놔. 다행이네요. 그 고개 숙인 사람 나 같은데, 점점점. 아, 갑자기 막 슬퍼지네.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흑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당장은 가격이 이렇기는 한데 그나마가 아니라 진짜 이건 뭐 현실이니까 리프사가 지금 목표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성공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XRP 가격이 많이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력들이 안 올려주면 못 간다가 오늘날이지만 그거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리프사가 성공해야 되지만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그런 점은 유리한 것 같아요. 다른 암호화폐는 세력 형님들 또는 아니면 이오스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걔네들은 채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강제로 한 배를 타는 거거든요. 홀더나 또는 채굴하는 마이너나 다 같이 한 배를 타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채굴해서 보였던 구매를 했던 이 가격이 올라야지 본인들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강제로 한 배를 타게 만들어갖고 더군다나 마이너 같은 경우는 마이닝하는 그 마이너 집단들은 자금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펌핑하면서 그렇게 가격 움직이기도 하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XRP는 뭐 세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XRP는 확실히 그런 게 없어요. 경제 공동체로 될 수 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펌핑이 잘 오질 않죠. 걔네처럼 화끈하게 안 오잖아요. 요즘에 작년 9월 이후로 그렇게 화끈하게 온 적이 없죠. 펌핑이. 아무래도 그런 존재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경제 공동체 강제로 한 배를 타게 되는 그런 세력들은 없지만 다만 이제 진짜 실제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로 인해서 그런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XRP죠 또. 그래서 그런 점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싫어요 누르모 호야님 잡았다. 제발 저려요.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고요? 아이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몸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요즘 개gel돼갖고 큰일 됐네요. 개gel돼요. 경쟁 구도도 나쁘진 않죠. 예.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서로를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 여러분들 삶, 행복 그것만은 XRP 때문에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엄청난 손해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티팬도 팬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싫어요 누르는 거는 어차피 그 사람의 의견이니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신 분들은 아마 그걸 거예요. 네가 싫으면 싫었지 굳이 이거를 열심히 와서 누르는 저희가 뭐냐 변태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지만 그냥 괜찮아요. 신경 안 써줘도 돼요. 그냥 뭐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 열심히 투자해서 제 영상을 보면서 싫어요를 누르고 싶다는데 뭐 그 사람의 권리니까 놔둬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쵸 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요를 누르고 제 영상을 안 본다고 노력해도 아마 적어도 광고 몇 편은 봤을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봤을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싫어요 누른 대가로 저한테 방송을 봐줬으니까 광고를 봐줬으니까 고맙죠 뭐. 아 4개예요? 4개나 있어요? 어휴 4명이나 저를 싫다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도 광고를 봐주셨네. 고마운 분들이네. 뭐 그분들 권리니까. 6개로 늘어났어요? 막 눌러주시나 보네. 뭐 누르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어차피 저는 이거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물론 이거 제가 직업으로 하는 거면은 그렇게 하나하나가 뼈 아플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 XRP와 리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보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 얼마든지 뭐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다크주님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착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평했을 때 성격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호불호가 확실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되게 피해를 안 주고 그러니까 막 이기적인 그런 이유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마찬가지로 저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고 제가 상대를 존중해 줄 만큼 상대도 저를 존중해 준다. 그러면 저도 끝없이 그렇게 존중해 주면서 좋게 대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억울한 거 되게 싫어해 갖고 만약에 만약 근거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저한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매너 없이 결례를 범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앞에서 둥글둥글하게 못합니다. 앞에 대놓고 강하게 얘기해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딱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이제 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제 성격 더럽네. 동글동글하게 할 수 있는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 되게 직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야 강단이 있네. 호불호가 굉장히 확실하다. 우유부단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일장일단 있는 거죠 뭐. 그만큼 저는 약간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저도 오히려 아니요 저 B형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개새끼야는 안 해요. 욕은 제가 잘 안 해요. 진짜 안 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욕은.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저 그런 분들을 약간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친한 친구끼리
이런 거 있죠. 추임새로 약간 호감을 표현하는 추임새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야, 너 이 새끼야, 너 이거 야, 형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연락이 안 되냐 이 새끼야, 너 배신자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남자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기분 안 나쁘다고 하면. 예. 물론 이제 아무리 친해도 남들까지 있는 공식적인 자리, 격 있는 자리에서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냥 친한 친구 벗끼리 그렇게 둘이 있거나 친한 벗끼리만 있을 때 그렇게 막 다정하게 보인들 기분 안 나쁘고 그런 표현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막 욕 있잖아요. 막 그 허세, 막 허세 쩌든 사람들이 추임새로 욕하는 거 있죠. 막 18 내가 이런 쓰레받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18 이 자식들 18 막 이러면서 되게 허세 때문에 그 추임새 욕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극도로 싫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욕을 그렇게 혐오하는 만큼 욕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안 해요, 평소에 욕 자체를. 네. 리플 물렸을 때요? 아니, 안 했어요. 지금 흑우 상태긴 한데 욕 안 해요. 네. 호야님이 저 욕 잘한다고 하는데, 네, 쓰레받기 이런 거 잘해요. 수박 씨발라 먹었니? 뭐 이러면서. 호야님, 예, 호야님, 호야씨라고 얘기했거든요. 호야씨 밥새끼 챙겨 드셨어요? 이런 거. 호야씨 밥새끼 챙겨 드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잘해요. 재밌으니까. 약간 이거는 욕이 아니라, 욕인가? 어쨌든 약간 개그성으로 할 때는 이게 재밌어갖고, 이런 거는 좀, 예, 웃기니까 기억을 해뒀다가 가끔씩 쓰죠. 욕하지 말자고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계세요? 계세요도 있죠. 계세요? 계세요? 이러면서.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은 똑같은 일반인이고, 저는 그냥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정보보안일 뿐이고, 그래서 블록체인과 XRP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을 뿐이고, 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는 여러분들 얘기해 주실 때 제가 모르는 뭐 주식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예, 또는 제가 뭐 오번역을 하거나, 예,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전형적인 한국 영어를 열심히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번역이나 독해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사람이죠. 실수할 때가 당연히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잖아요. 예, 제 실수에 대해서 이거 잘못 번역했는데요, 예,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 받기도 하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서로 돕고 그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항상 좋게 생각할 수 없는 만남과 관계가 형성돼서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면, 예, 얼마든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면서 살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갑자기 막 인문학도 아니고 막 이런 인문학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예, 어쩌다 보니까. 스탄판이요? 스탄판? 아니, 제 몸 상태 안 좋아서 저는 이제 곧 잘 예정입니다. 진짜 막 지금 두통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힘든데, 일단은 저는 아마도 이 방송을 종료하면 바로 저 얼음물을 한창 마실 것 같아요. 이 얼음물이 두통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머리가 워낙 아파갖고, 예, 시원한 물 좀 마시고 잠깐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통이 장난 아니네요. 영포자가 뭐예요? 영원 포기자인가요? 아이시오님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어떻게 리플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따로 공부 테크니컬 텀은 이해하기 힘들 텐데 말씀해 주신데,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암호학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암호학이라는 게 정보보안 쪽 분야예요. 그래서, 네, 마침 제가 석사 과정도 거쳤고요. 그래서 그냥 학사 다니면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석사 과정 이상 거치면은 뭐 암호학도 따로 배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사 과정에서 아예 안 배운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 있다고 하면은, 그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면 배울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석사 가면은 약간 학사랑은 다르게 좀 더 뭔가 뎁스 있게 하잖아요. 깊이 있게.
그러다 보니까 암호학도 깊이 있게 석사 과정에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학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제 전공 분야다 보니까 잘 알아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플과 XRP는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XRP라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거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건지 저도 처음에 몰랐고요. 계속 리프사가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어디 중앙은행 초대되든지 아니면 어떤 컨퍼런스, 시보스라든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나와서 리프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들, 리프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츰 알게 됐고요. 알기 시작한 때도 이 결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퍼즐이, 이런 퍼즐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즐 따로 알고 이 퍼즐 따로 알고, 이게 저도 처음엔 결합이 안 됐어요. 이걸 결합해갖고 한 덩이로 돼야지 정확하게 다 모든 걸 연결시켜서 아는 걸 텐데, 이게 안 됐어요. 저도 처음에 이것 따로 하다가 이제 이거를 계속 깊이 있게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퍼즐이 결합이 된 거죠.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저도 한 6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열심히 봤지만은. 확실히 막 금융,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 갖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는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주식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외환시장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외환시장처럼 XRP를 끌어가고 싶은데, 그 얘기는 많이 하죠, 리프사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정확한 디테일을 몰랐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퍼즐이 결합이 되고, 한 판의 퍼즐이 완성되니까 이제 전체적인 게 이해되면서 그런 디테일까지도 결합이 돼서 연결돼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금융 쪽은 원래 몰랐고.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구충제 그거 아니에요? 장에 있는 벌레들 제거하는 거 아닌가요? 제 두통의 원인은 혹시 지금 장 안에 있는 벌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충제 안 먹기는 꽤 되긴 했어요. 먹어야겠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먹은 지는 꽤 오래되긴 했네요. 구충제 암치료제예요? 암치료제예요? 구충제? 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그 대장이나 이런 데 있는 벌레 제거하는 약으로 생각했는데, 구충제? 요즘 암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 미치겠다 진짜. 간암에 좋대요? 미치겠다. 재밌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1시간 50분 정도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긴 한데, 반대로 제 몸은 점점 다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아쉽지만은 지금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고, 내일 9시에 오늘보다는 나은 몸 상태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삶에 대한 얘기라던가 또는 리플과 XRP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세요. 환절기라 굉장히 온도가 변화가 극심한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하루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마무리 짓고 내일 저녁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차도 좀 마실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하루 즐거운 밤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월발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